통합과학 2단원 물질과 규칙성에서 두 번째 파트인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소의 주기성 중에서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소는 정의로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것을 지칭을 합니다. 원소랑 원자는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데 이거 앞 시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는 종류를 의미하지만 원자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으로 CO2라고 쓰는데 원자는 3개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C 1개, 산소 2개 해서 총 3개이지만 원소는 2종류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C랑 O 이렇게 2개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화학식이 H2O인데 원자는 3개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수소 2개, 산소 1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소는 2종류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수소랑 산소라는 이 2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는 화학식으로 NH3라고 쓰는데 원자는 4개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N은 1개, 수소는 3개 해서 총 4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소는 2종류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N과 H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테인은 화학식으로 CH4라고 쓰는데 원자는 5개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C 1개랑 수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소는 2종류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C랑 H라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소와 원자에 대해서 비교했으니 주기율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한 표를 지칭합니다. 이따가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당시에 발견된 33종의 물질을 성질에 따라서 기체, 비금속, 금속, 화합물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부아지에는 아마 이름이 되게 익숙할 건데 질량, 보존, 법칙을 주장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질량 보존 법칙은 우리 중3 때 배운 내용인데 이때 라부아지에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라부아지에랑 이 주기율표에서 나온 라부아지에랑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되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고 이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뉴렌즈라는 사람입니다.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할 때 바로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멘델레예프인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집니다. 앞에 세 사람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뒤에 이 2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유사한 성질의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부터 주기율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있었는데 일부 원소의 성질은 주기성을 벗어난다는 문제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서 모즐리라는 사람이 현대의 주기율표와 유사한 주기율표를 제작하게 되는데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는데 이 원자 번호는 앞 시간에도 배웠지만 양성자 개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자량으로 배열을 했지만 나중에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이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현대의 주기율표의 토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자량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뭔가 질량수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얘네들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질량수와 원자량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질량수는 앞 단원에서도 나왔다시피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의 합입니다. 그리고 이 질량수를 따질 때 전자의 질량은 따지지 않는데 앞 시간에 나왔다시피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에 비하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의 합이기 때문에 모든 원자는 질량수가 딱 정수로 떨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자량은 중성자가 6개인 탄소의 무게를 딱 12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원자의 무게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단위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탄소는 양성자 개수가 6개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개수 6개, 중성자 개수 6개 합하면 총 12개이기 때문에 6 플러스 6 해서 12를 기준으로 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이제 모두 질량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 6개인 탄소를 제외하고 원자량은 딱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정수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수에 가까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정수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질량수와 원자량은 거의 값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원자량에서 좀 더 추가적인 개념인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비율을 고려해서 원자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양성자 개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 개수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배웠었는데 이게 수소 원자 핵이었고 여기서 중성자 하나 더 붙으면 중수소 원자 핵이었고 여기서 중성자 하나 더 붙으면 3중 수소 원자 핵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양성자 개수는 하나로 동일하지만 중성자 개수가 없고 1개,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위원소의 비율을 고려해서 원자량을 나타낸 것이 바로 평균 원자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붕소라는 친구인데 원자 번호, 즉 양성자 개수가 5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원자량인데 원자 번호가 5니까 양성자 5개, 중성자 5개입니다. 얘는 원자 번호 5니까 양성자 5개, 중성자 6개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게 원자량인데 딱 정수로 떨어지니까 뭔가 질량수이지 않을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적어 있다시피 거의 정수에 가까운 경우에는 그냥 정수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은 딱 10은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거의 10이니까 10이라고 쓴 거고 얘도 딱 11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탄소만 딱 12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딱 11로 떨어지는 그런 정수가 아니긴 하지만 거의 정수여서 11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원자량인데 얘네들의 비율을 고려해서 이제 평균 원자량 계산하면 20%, 80% 되니까 평균 원자량은 10.8이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Cl, 즉 염소는 양성자 개수인 원자 번호가 17번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양성자가 17이고 중성자가 약 18개 이렇게 돼서 원자량이 약 35다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양성자 17개 그러면 중성자 20개 이렇게 돼서 대략적으로
약 원자량이 37이라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정수가 쓰여 있다고 해서 원자량이 딱 정수인 건 아니고 거의 정수에 가까운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원자량을 그냥 정수라고 표기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딱 정수로 떨어지는 거는 중성자 6개인 탄소 12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둘 다 동위 원소 관계인데 비율이 75%, 25%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의 비율을 고려하면 평균 원자량은 35.5다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탄소 보겠습니다. 탄소는 질량수 12, 13 이렇게 있는데 질량수는 딱 정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원자량은 딱 정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거의 정수에 가까우니까 그냥 정수라고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얘네들의 존재 비율, 즉 동위원소의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평균 원자량은 약 12.0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앞에서 나왔었는데 이 원소 기호에서 여기 써 있는 건 원자 번호,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건 질량수고 이 질량수는 원자량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다시피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원자 번호, 즉 양성자 개수가 1번에서 20번인 것만 집중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몇 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그 밖에 몇 개는 반복되는 것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를 많이 풀면 알게 됩니다. 네, 굳이 따지면 뭐 철이나 뭐 브로민, 아이오딘 뭐 이 정도인데 그 밖에 몇 개는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에서 20번을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기억하시고 그 밖의 것들은 나중에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이 여기까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현대의 주기율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소들을 원자 번호, 즉 양성자, 개수,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입니다. 그래서 세로줄이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건 이따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주기율표를 통해서도 세로줄이 같다라고 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족이랑 주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먼저 족은 주기율표에 세로줄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1족에서 18족까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20번까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족에서 12족은 크게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 2 나온 다음에 바로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나오는 주기율표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3에서 12는 고등 과학에서는 잘 안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입니다.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 현재 밝혀진 원소까지를 기준으로는 1에서 7주기까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현대 주기율표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1주기, 1족 원소인 수소가 있는데 이 수소는 주기율표 왼쪽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금속 원소에 해당을 합니다. 주기율표에 보면 파랑색, 즉 금속은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고 중금속은 가운데 있고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만 비금속이지만 왼쪽에 있다, 즉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란타넘족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 악티늄족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란타넘 6주기, 악티늄 7주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낑겨 넣기에는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빼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넣지 못하고 따로 뺐다는 한계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열을 해서 주기율표가 넓어지는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현대의 주기율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